hungry, I'm angry, I'm happy, I'm sad. 이거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아, hungry는 배가 고프다는 뜻이구나 하면 I'm hungry 이렇게 될 거고, I'm angry, 아, 화가 났지. 그럼 같이 I'm angry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아이들하고 즐겁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predicted story. 책을 읽다 보면 내용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 주인공이 그 다음에 뭘 할까? 어디를 갔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대답을 하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엄마들이 쭉 읽어주고 재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마디씩 던져가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읽어가면 훨씬 더 즐거운 책 읽기가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책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부분에서 커버 페이지에서 중요한 키워드나 아니면 메인 센텐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연습을 시키셨다면 그거를 계속해서 참여시키면서 읽기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ere's Spot 하는 책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책인데 Where's Spot이라는 책이 있을 경우에 이 안에는 Where's Spot이라는 문장이 안 나와요. 엄마가 Spot 찾아다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Where's Spot 하고 물어보면 없네. 여기 없네. 또 어딨어? 없네. 이렇게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요거를 연습을 시켜서 Where's Spot, Where's Spot을 연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한 페이지씩 넘기실 때마다 아이들이 그 Where's Spot 이거를 소리치도록 해요. 어딨지? 이렇게 찾아. Is he behind the door? No.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한 페이지 넘어가면 애들이 또 Where's Spot? 하고 또 물겠죠. Is he inside the clock? No.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요거 한마디 뜻을 알고 아이들이 where는 무엇이고 WHERE로 쓰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where spot 이 말을 한 것만으로도 자기는 자기가 본인이 이 책을 읽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가면서 predict와 함께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번 읽고 나서 second reading, third reading 계속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읽어갈 때 뭐 머티리얼을 활용을 하시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는 다양한 독후 활동이 있죠. 이건 제가 여기다 쭉 써놓기는 했는데요. 모든 책이 이걸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 연령에 맞게, 그 책의 주제에 맞게, 또 아이들의 그 랭귀지 레벨에 맞게 이 중에서 주제하고 연결되는 거를 꼭 필요한 것만 한두 가지 정도. 너무 많으면 액티비티 중심이 되면 본질을 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 책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 요 다른 것들은 다른 책에서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 책에서는 요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액티비티를 정하시고, 정하신 것도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맞춰서 해가시면 즐거운 책 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액티비티를 여러분들한테 쭉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든 책을 만나실 때, 책은 굉장히 많잖아요. 모든 책을 만나실 때 잘 읽으시고 먼저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서 엄마들도 선생님이 아니시더라도 강의계획서를 아이들 걸 한 번씩 정리를 해두시면, 하루치, 일주일치, 1년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우왕좌왕 하는 일 없이 아이의 연령에 맞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있거나 유치원을 가면 학교나 유치원에서 오는 계획안, 활동계획안 이런 걸 참고를 하셔도 되고,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교과서를 참고를 하시면 우리 아이가 요즘 뭘 배우고 있구나, 물에 대해서 배우고 있구나, 곤충에 대해서 배우고 있구나, 이런 걸 알면 책 고르는 것이 그거하고 연결해서 하시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걸 집에서 영어책으로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집어들었을 때 이 책에서는 어떤 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 읽으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단순히 그냥 스토리텔링으로만 할 것이냐, 어떤 책은요 아이들 참여 없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엄마 혼자 읽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수수께끼 풀듯이 아이들이 계속 호기심을 느끼면서 읽어야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은 뭐 미리 키워드를 가르친다거나 센텐스를 가르친다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이 그냥 나가도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패턴북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미리 연습을 시키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읽는 과정 되고, 그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주제하고 딱 맞는 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들의 특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아이가 100명이면 100가지, 200명이면 200가지의 교수법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맞는 걸 가장 잘하는 사람은 엄마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가장 맞는 액티비티를 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만 선택을 하셔서, 또 준비물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드는 그런 건 절대 필요 없고요.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는 워터에 관련돼서 또 퀘겟의 크리켓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활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갖가지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워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라는 책은 프랭크 애쉬의 작품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배경과 함께, 그리고 작가의 여러 작품을 봐두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책을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이미지를 따왔는데요. 보시면 Happy Birthday Moon, Mooncake, Skyfire, The Earth and I 쭉 있어요. 저희가 할 워터도 저 안에 있고요. 있는데 이 작가는 굉장히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살짝 한꺼풀 벗겨내면 과학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과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 들은 모든 이야기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해피 birthday moon이라는 거는 메아리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프랭크 애쉬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그 문베어 시리즈거든요. 또 문케이크라는 거는 hibernation, 겨울잠 자는 동물에 관련된 얘기예요. 또 스카이파이어도 저기 보이는 레인보우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예요. 또 water, the earth and I, the sun is. 이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물, 태양, 과학이죠. 그래서 과학에 관련된 책을 거의 다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두시고 또 책 표지를 보시면 내용도 다 비슷비슷하지만 색감을 어떤 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지, 어떤 작가는 주로 주황색이나 이런 계통을 많이 쓴다, 어떤 분은 또 무채색으로 또 많이 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프랭크 애쉬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게 요 다음 페이지까지가 워터의 전문이에요. 그래서 Water is rain, water is dew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운 책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워터라는 책이 있죠. 그리고 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water is rain, 비 오는 모습 보여주고요. The water is dew, water is ice and snow, and water is high in the sky. 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예쁘다, 예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다 없이, 그림 없이 글만 놓고 보면 그냥 시 한 편이에요. 시 한 편이고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water is 이렇게 돼 있거든요. water, 해석을 해볼까요? 물은 비다, 물은 이슬이다,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조금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요렇게 보면 water is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아주 동시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이들 어렸을 때 6살, 저희 아이들은 그랬기 때문에 7살 유치원에서 동시 써갖고 올 때 어떻게 써가지고 왔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나는 이렇게 하거나 우리 엄마는 항상 뭐가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다. 우리 엄마는 참 예쁘다. 나는 참 어떻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영어에선 그게 1형식, 2형식 문장이잖아요. 이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워터에 관련된 걸 하는 거지만 라이팅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워터에서 약간 확장된 학습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책의 objectives는 물과 관련된 단어의 길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물이 나오는데요. 물의 종류가 나오죠. 물의 형태의 종류. 근데 보면 rain, dew, snow, brook, waterfall, mist, pond, lak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물질의 여러 가지 상태, 기체, 액체, 고체 크게 말씀하세요.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 중에서 액체는 뭐가 있죠? rain, dew, brook, brook도 액체죠, 그렇죠? 예, waterfall, 예, 또 기체는요, mist, 고체는 여기 안 써놨나? ice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어떨 때 액체로, 어떨 때 기체로, 어떨 때 고체로 바뀐다 이런 것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소중한 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책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글 없이 쭉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길 보면 우리가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마시고 씻고 빨래하고 뿐만 아니라 불을 끈다거나 실험실에 쓴다거나 전기도 반짝반짝 들어와요. 여기 불 들어오는 거 있죠? 세차하는 것도 있고요. 전기도 반짝반짝 들어오고요.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물의 쓰임새예요.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막 오염시켜도 안 되고 함부로 써도 안 된다. 그래서 protecting environment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근데 이 물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어. 지구본을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보다 보면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보이잖아요. 그 물이 어디서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있는 물을 갖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바닷물, 빗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화시켜서 쓰잖아요. 그리고 담수화라고 하나요? 그 염분을 빼내는 거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도 만들고 씻을 수 있는 물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desalination에 관련된 것도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또 물이 처음에 있다가 물의 형태로 있다가 기체로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으로 형성이 되어서 다시 비로 내리고 그게 흘러서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서 다시 우리가 먹고 또 올라가고 한 그 물의 순환, 워터 사이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익혀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걸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before reading 단계에서는 물의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three states of matter, solid, liquid and gas.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이 먼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얼음, 요즘 더우니까 얼음을 많이 먹잖아요. 얼음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거죠. 또 주전자에다가 우리가 물을 팔팔팔팔 끓이면 그 물이 있었는데 물은 점점 줄어들면서 계속 수증기가 나오죠. 계속 끓이면 물은 계속 줄어드는 걸 아이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액체, 고체, 기체의 그 상태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부엌은 굉장히 훌륭한 실험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읽는 중간에는 이건 특별히 하실 만한 건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 계시고 적용을 할 땐 조금씩 변형을 하셔야 되는 건데 during reading, 읽는 중간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양하게 목소리를 변조시키신다거나 아니면 shared reading 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after reading을 먼저 이제 썼는데요. 물 한 컵을 냉장고에 넣어요. 그리고 얼려요. 그러니까 냉동고에 넣어야 되겠죠. 얼려서 꺼내면 유리 표면이 하얗게 돼요. 하얗게 되면서 조금 있다 물방울이 맺히죠.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얼음이 그 유리컵 주변의 공기를 차게 만들어서 걔를 그렇게 만드는 걸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얗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캔 음료 같은 걸 넣으면 부풀어요. 그렇죠?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도 얼면 팽창한다고 배웠는데요. 저는 그런 것도 얘기해 보실 수가 있고 또 끓을 때 팔팔팔팔 끓을 때 그런 거 끓는 온도 같은 거 끓기 전에 물방울이 뽀끔뽀끔 올라오는 듯 하다가 표면에서 끓다가 그 다음에 막 끓기 시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하고 연결됐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Writing a poem 그리고 collage with colored papers 이렇게 해요. Writing a poem은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시쓰기예요. 시를 어떻게 내가 근데 쓸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라이팅에 관련된 수업도 많이 들으시고 관심 있으시니까 책도 보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라이팅을 어렵게 생각하면 마냥 어려운 거고요. 쉽게 생각하면 정말